네, 오늘 45차 스카크리어 강연을 해주실 분은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에 계십니다. 옆으로 작은 일은 화학생명공학부를 위해서 일을 하고 메인은 재료공학부도 일을 하는데 오늘 연재는 공학 또는 자유를 꿈꾼다.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우리 이태우 선생님의 뭐 학력은 다 여기 나와 있고 주요 경력도 아마 워낙 많은데 아마 한 장에 다 실지를 못하고 그 몇 개만 했는 겁니다. 공부를 끝나고 미국 벨 연구소에서 포스닥을 하시고 삼성종기원의 책임연구원으로 한 5년간 근무를 하시고 그 이후에 좋은 포항의 포항공과대학교 포스텍의 신소재공학부에 한 8년을 또 근무를 하셨습니다. 왜 저 좋은 위치에 좋은 대학에 계시지 않고 이 관악으로 공기 나쁜 서울로 올라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러한 과정 자체가 아마 이태호 선생의 커리어 디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선생님께서 자세히 강연 도중에 설명을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태호 교수님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태호 교수님은 플렉시블 유기 광전자 소자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이십니다. 특히 디스플레이용 발광 다이오드 및 지능형 인공신경 소자 분야의 선구적인 연구 업적을 많이 쌓아오셨고 페로보스카이트 나노 입자 전화 구속 효과 한계를 극복한 국내 최초의 전 세계 아마 최초가 될 겁니다. 아마 고효율의 페로보스카이트 나노 입자 태양 전지를 개발하셨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뭐 논문 실적과 많은 특허와 엄청난 연구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연구실에 알아보니까 연구실에서 학생들이 우리 연구실에 산타랍니다. 산타. 이 더운 날 산타가 나왔습니다. 예? 예? 1년에 한 번만 있네요.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제자들에게 선물을 교환한다고 하는데 또 평소에는 제자들에게 영구적 해법과 인간적인 성장을 위한 인생 가이드를 선물해 주신답니다. 너무 정치적인 발언이죠. 그죠? 예? 발언이죠. 근데 이런 선물에 응답하고자 제자분들께서는 성공적인 연구 결과를 내기 위하여 노력하고 개인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 기타에 오늘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 자료에 오늘 아마 연구실에 계시는 방장께서도 우리가 모르는 선생님의 별명과 우리가 모르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실 거라 믿어요. 그죠? 많이 준비하세요. 시간은 리미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좋은 시간에 아마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학교 교수가 수많은 강연을 해왔지만 예, 가족 앞에서 그리고 제자들만을 위한 강연 그것도 나 자랑을 위해서 강연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마 등이 아마 벌써 땀이 송골송골 맺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길게 제가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우리 이태호 교수님을 앞으로 모실 때 다들 일어나서 큰 박수를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일어나 주시죠. 이태호 교수님 강연 부탁드립니다. 네, 자, 앉아주시죠. 네. 아, 이렇게 성대한 한영과 이렇게 소개를 해주신 이창일 총괄 부원장께 감사드리고 유욱전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미 있고 뜻 있는 이런 귀한 자리를 또 마련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나마 제가 했던 연구 경력에서 조금이라도 후배 연구원들이나 이제 자라나는 대학원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사실 공학도는 자유를 꿈꾼다라는 그런 자료입니다. 사실 이 제목이 좀 별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제 연구 인생을 돌아보면 연구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도전하고 그다음에 긴 이제 어둠의 터널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고, 근데 언젠가는 그 터널을 통과할 거라는 거는 당연하게 100%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터널을 통과하고 나서의 느끼는 그 자유함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자유함을 지금도 이제 느끼고자 이제 우리 학생들과 후배분들하고 이런 이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오늘 좀 자료를 준비하게 됐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데는 사실은 이제 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뭐 학생들과 저희 가족들이 다 같이 좀 그 어려운 역경을 견뎌줬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상인 자유를 느끼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제가 오늘 자료를 준비했고요. 뭐 연사 소개 부분은 이제 총괄 부원장님께서 너무나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이 부분은 이제 슬라이드 한 장으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 인생에 어떤 분기점이 있었냐, 이게 이제 오늘 석가 커리어 디시전스의 어떤 부분이 될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제 인생에 가장 어떤 디시전에서 가장 큰 브렉스루가 있었냐를 이제 보게 되면 그게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 결정의 어떤 순간순간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학사를 하고 그 학사할 당시에 이제 제 지도 교수님이 이제 현재 대학원 지도 교수님이셨고요. 그래서 학사 과정 때 이제 지도를 잘 받았다가 또 이제 다시 이제 대학원까지 이렇게 이어서 이제 제가 지도를 계속해서 받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은 이제 굉장히 그 학교에서는 학부생들한테 인기가 많았고 어떻게 보면 좀 천재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그런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면 잘 받아주실 것 같고 하는 그런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계셨는데, 저도 이제 그 당시에 대학원을 가게 되면 무엇을 공부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고분자는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다면 고분자 분야에서 지금 대학원에서 연구가 잘 안 되고 있는 분야가 뭔가를 고민했을 때, 그때 석사 1년차 때 제가 이제 그때는 UEL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기 일렉트로 루미네센스. 지금은 이제 OLED라고 하죠. 오가닐 IT 에미팅 다이오드. 유기 발광 다이오드. 지금 우리 갤럭시 폰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UEL이라고 그랬고, UEL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생소했던 거였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께 사실 이제 저는 1년 동안 이제 지도 교수님이 또 연구 연가를 가시는 바람에 그런 이제 제가 혼자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석사 2년차 2월 정도, 그러니까 석사 1년차 말 정도 됐을 무렵에 지도 교수님께 이제 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죠. 교수님, 이제 제가 유기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교수님의 이제 이 슬라이드 나오는 바와 같이 이제 교수님의 연구 주제는 이제 레올로지입니다. 고분자 레올로지입니다. 그래서 레올로지라는 거는 이제 어떤 물질의 흐름과 변형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를 줬을 때 그 어떤 물질이 변형되고 흐르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인데, 그래서 제 지도 교수님의 어떤 그 원래 연구 주제하고는 완전 이제 다른 연구 주제를 제가 제안해 드린 거죠.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지도 교수님께서 정말 좋은 생각이다. 내가 전공 분야가 그쪽 분야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많이 도와줄 수는 없겠지만 이런 걸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적극 찬성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내가 이제 인생에서 제가 한번 큰 이제 변화가 있었던, 어쩌면 제가 있는 자리에서 결정은
이미 이때부터 시작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그때 연구실에서 할 수 있는 주제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게 지금까지 저를 이제 있게 했던 중요한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길을 열어 주셔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발표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또 하면서도 상당히 이제 우리 대학원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지금 있는 제 정도 나이 정도 됐을 텐데요. 여러분 나이에 이제 제가 논문들을 이렇게 읽고 하면서 굉장히 어드마이어하는 이제 학자분이 계셨어요. 이제 리차드 프렌드 교수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교수님이시죠. 지금 이제 대학원생들도 너무 잘 아는 너무 유명한 교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차드 프렌드 교수님의 논문이 이제 사실 그 당시에 이제 6EL 6EL 중에서도 고분자를 이용한 이제 폴리머 일렉트로루미네센스에 관련돼 있는 논문이 네이처에 실리고 그래서 몇 년이 지나기까지도 뭐 그렇게 많이 발표하게 연구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갔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한국에도 그때 연구하는 그룹이 이제 국내에서 이제 굉장히 좀 드문 상황이었고 연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이제 이 연구가 굉장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수님의 그 논문도 제가 보면서 이렇게 이걸 하고 싶다라는 그 꿈을 키우게 됐는데 마침 이제 IMF가 터졌어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이제 IMF가 터지니까 석사 2년차, 박사 1년차 때 주로 보던 모습은 이제 그 선배들이 이제 취직을 했는데 다시 연구실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 공학도가 쉽지 않구나. 이게 이런 경제 위기에 이게 너무 쉽지 않구나라는 그런 좀 위기감이라고 하나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 스스로는 그때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연구가 너무 좋았지만 이게 현실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내 스스로가 연구자로서의 자질을 내가 스스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연구했던 거를 나름 이제 조금 도전적인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뭐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저널이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우리가 도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저널에 한 2편의 논문을 내가 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만약에 내가 억셉트가 된다고 한다면 나는 연구자의 인생으로서 퀄리파이드 됐다. 연구자로서. 근데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나는 조금 더 훈련을 받은 다음에 다시 연구의 세계로 들어오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마침 이제 그 열심히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 어드밴스 머티리얼이라고 지금도 좋은 저널이기는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국내에서도 뭐 퍼블리케이션 되는 게 5편도 안 되고 뭐 그런 시절에 이제 저희가 좀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게 되고 또 뭐 지금은 뭐 지금도 좋은 저널이긴 하지만 저희가 그때 숭상하던 저널 중에 또 응용 물리 관련돼서 어플라이드 피직스 레터라는 저널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저널이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이제 계제를 이제 억셉트가 되면서 나는 박사 과정을 할 수 있는 퀄리파이드 된구나 이렇게 제 스스로를 그렇게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박사 과정 내내 제가 조금 말도 안 되는 꿈을 꿨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한국의 지금 연구 수준은 굉장히 높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과연 이런 이제 벨 연구소에 포닥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벨 연구소의 이제 연구 논문들을 보면서 저 연구 기관은 어떤 그 특수함이 있고 어떤 문화가 있고 어떤 게 있기 때문에 연구소지만 노벨상이 가장 많이 나왔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됐었어요. 그리고 우리 분야에 좋은 뭐 내노라는 그런 좋은 논문들은 다 벨 연구소에서 다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가 정말 궁금하다 호기심이 굉장히 많이 생겼었죠.
그래서 이 연구소에 가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3년 내내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아무런 근거 없는 사실 꿈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실 근거 없습니다. 제 지도 교수님도 이 분야 분이 아니시고 교수님도 거기에 어떤 커넥션도 없으시고 저도 아무런 커넥션이 없고 그냥 저는 지인사 대천명 그냥 내가 할 도리는 다 하고 하늘에 맡기겠다라는 심정으로 그냥 콜드 메일을 보냈습니다. 콜드 메일을 보냈는데 마침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잔 라저스라는 그런 그 박사 분이셨는데 그분이 디렉터였습니다. 그분이 마침 그걸 저의 콜드 메일을 응답을 해주시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화 그 인터뷰를 하고 그렇게 제가 그 박사 졸업을 이제 그 3년 동안에 이제 박사 과정을 거치고 이제 제가 박사 연구원으로 벨 연구소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박사 과정 내내 제가 꿈꿔왔던 기간인데 사실은 굉장히 좀 저로서도 굉장히 기적 같은 그런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말 좋은 분들을 인생의 멘토, 연구의 멘토 분들을 만났고 지금도 이제 학회 MRS나 이런 데 가면 뭐 항상 이제 밥 먹고 저녁 먹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지는 그런 연구적 그다음에 뭐 그 커리어적으로 멘토분들을 그때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잔나스 교수님 지금 노스웨스턴에 계시지만 이제 잔나스 교수님도 이제 자주 뵙고 그다음에 줄리아 슈라고 이제 잔의 디파트먼트에 또 저를 멘토링 해주시는 그런 박사님이 계셨는데 교수님을 하시다가 벨 연구소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교수님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굉장히 좀 따뜻하게 잘 이렇게 해주셨던 것 같고 지금도 뭐 학회 갈 때마다 제가 굉장히 자주 뵙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나바 교수님은 사실 저희 디파트먼트는 아니었지만 저희랑 같이 연구를 해서 같이 논문을 썼고 그 당시에 그 제가 이제 연구년을 스탠포드로도 가면서 또 굉장히 각별한 사이가 됐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세 분이 저희 또 벨 연구소에 계실 때 저에게 어떤 커리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이제 학문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저는 이제 그 삼성종합기술원에 갔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포닥을 가게 될 때도 제가 저는 실용적인 연구만 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고 싶다. 그래서 박사 연구를 가더라도 이런 이제 회사 기관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벨 연구소라든지 뭐 IBM, 뭐 HP, 뭐 후지 제록스, 뭐 이런 제록스 연구소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저희가 마찬가지로 회사에서도 저희가 배울 점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성종합기술원에서 제가 군대 생활을 한 것처럼 많은 걸 배웠다. 사실 조직적인 관점에서 많은 것도 배웠고, 그 다음에 일하는 법도 많은 걸 배웠고, 어떻게 보면 큰 목표를 세우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걸 이루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삼성종합기술원에서 그걸 좀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삼성종합기술원에서의 5년의 기간은 지금도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굉장히 많은 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고분자 발광 다이오드 연구도 했었고 오가닉 TFT 관련된 연구를 또 했었는데 그걸 하면서 제가 이제 뭐 디스플레이 학회에서 저희가 머크 어워드라고 이제 그냥 페이퍼를 가장 잘 썼다고 주는 페이퍼 어워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상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계기로 해서 또 그 제가 한림원에서 또 주는 이제 대통령상인 이제 그 전문가학상도 저희가 받게 됐는데 그때 제가 그 이제 뭐 제 자랑일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제가 받게 지금도 아마 회사에서는 아마 받은 분들이 다 없는 거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학예하신 분들이 많이 활동하시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젊은 과학자상이 이제
한국에서 학위하신 분이 전문가학사상을 받은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한국에서 학위하신 분들은 제가 또 처음 받았고 그다음에 그 당시 받았을 때 나이가 33살이라서 또 최연소 타이틀까지 얻게 돼가지고 그 당시에 조금 제가 그 좀 이런 이제 좀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되는 게 좀 강경무량하고 제 위치하고 맞지 않지 않냐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됐고요. 그래서 그 뭐 제가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인생의 가장 어려운 포인트가 사실은 있었을 부분이었을 텐데 그 어려운 포인트에서 또 다른 또 희망을 보여준 게 이런 여러 가지 돌파구가 한림원에서 이 주는 상이 저에게는 굉장히 또 제 인생에는 크게 돌파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에서 제가 이제 여러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35살 정도 됐을 때 제가 교수를 이제 포항공대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좀 그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좀 큰 꿈을 키우자. 응? 그래서 뭐 나도 지금 35살의 젊은 교수긴 하지만 이왕에 뭐 너희들이 되면 세 가지 길로 갈 텐데 교수가 되든지 국공연구소의 연구원이 되든지 아니면 기업가가 되든지 벤처 기업가가 되든 아니면 회사를 가서 이제 임원이 되든 어떻게든 한 세 가지 길로 가게 될 텐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목표로 세우고 나가보자 그런 얘기를 저는 이제 했습니다. 그런 그 얘기를 했던 계기가 뭐냐면 저도 사실은 인간으로서 굉장히 나약한 인간이고 그러면 제가 저한테 하는 약속은 아무래도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내가 하는 약속은 내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으로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이왕이면 큰 목표를 가지고 하고 교수가 되더라도 어떻게 보면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교수가 되도록 하고 창업을 하더라도 큰 임팩트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만들도록 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 이제 제 연구도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측면에서 하려고 좀 노력을 뭐 다는 아니지만 노력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제가 좀 소개를 해주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이제 뭐 연구 분야가 두 가지 분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제 원래 분야는 이제 옵토 일렉트로닉스입니다. 이제 고분자, 유기, 페롭스카이트 이런 카본이 들어가 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발광 다이오드나 태양전지, 뭐 옵토 일렉트로닉스 하는 부분인데요. 근데 주로 이제 저는 이제 LED 하는 사람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고 오가닉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를 이제 삼성 종교원 있을 때부터 많이 했고 학교 와서도 굉장히 많이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나름 이제 재미있는 연구를 하면서도 항상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뭔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뭔가 이런 이제 고민을 많이 하면서 학생들에게 항상 토픽을 4개 내지 5개를 정한 다음에 이거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뭐 학생들이 하던 연구 주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손 드는 경우가 그렇게 사실은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이만큼 있는데 또 새로운 일이 주어진다고 또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이런 페rov스카이트 재료를 딱 만나는 순간에는 이거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할 때 손을 드는 거예요. 그게 놀랍다. 놀랍고 그래서 이제 한 사람 나타났죠. 그리고 이제 투표를 딱 했어요. 학생들 4가지, 5가지 그때 주제에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어떠냐 이렇게 한번 의견을 쫙 돌렸어요. 그래서 몇 번이 제일 좋냐 그랬더니 한 학생이 페로스카이트 LED요 그러니까 다른 학생도 페로스카이트 LED요, 페로스카이트 LED요 뭐 이렇게 연달아서 그렇게 나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나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이걸 좋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이걸 좀 집중을 해서 짧은 기간에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학문적으로 저희가 뭐 설명드리려면 뭐 엄청 학문적으로 잘 설명드릴 수 있지만 오늘은 이제 커리어 디시전스니까 어떻게 결정했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학문적인 부분은 좀 많이 좀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요 연구를 이제 하게 됐고 처음에는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저희가 이제 뭐 재료 합성부터 해서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연구를 시작하고 한 1년 정도 됐을 때 저희가 사이언스에 서미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언스 논문은 거의 한 3개월 정도 만에 억셉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그런 걸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을 사이언스에 냈을 때에 저도 이제 부교수 뭐 전연차 정도 되는 그런 나이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제가 사이언스를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사이언스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전략과 고민과 이런 거를 저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그 전략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잘 진사 대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해보고 하늘의 뜻에 맡기자고 했던 부분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의 진심이 통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제 좋은 리뷰어를 만나고 해서 이게 일사천리로 억셉트가 됐던 것 같고요. 저도 지금도 이제 해고를 한다면 잊지 못하는 것이 사실 이게 억셉트 되는 순간에 제가 해외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해외에서 제가 온라인으로 이 사이언스에 억셉트 됐다고 이렇게 전달을 했을 때 그때 학생들이 한 8명 정도가 그때 그 회의에 들어와 있었는데 사실 여기에 이제 조임장 교수, 박민호 교수 지금 오늘 와 있는데 조임장 교수, 박민호 교수, 그 정순 박사 이렇게 해서 이제 주자도 돼 있지만 이 저자에 들어가 있지 않는 이제 지금 강주학위원회 있는 김호봉 교수라든지 이런 여러 저자에도 심지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학생들이 그 학생들의 목소리가 훨씬 더 컸습니다. 막 와, 그런 한호하는 그 목소리가 제가 해외에서 그 온라인으로 들리는데 제가 교수하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니었는가. 내가 오늘 강연에서 내가 느끼는 자유함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정말 굉장히 학생들에게도 우리가 뭔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좀 힘든 역경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100% 이 일을 통과하게 돼 있고 우리가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올 거다라고 항상 위로하면서 가고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제 언제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생들은 항상 불안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학생들이 그때 저자도 아닌 학생들이 그때 같이 한호하는 그런 이제 순간이 저에게는 이제 교수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잊지 못할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연구는 이제 사이언스나 네이처 그 본지에는 이 분야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논문을 내서 이제 최초의 고효율 페롭스카이트 LED라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인정해 주는 그런 논문으로 돼 있고 지금 약 3,000번 정도 인용이 돼 있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브렉스루의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제가 포항공대에서 이제 서울대로 옮기는 그 기간이 있어서 약간의 이제 연구에 좀 딜레이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2021년도에 저희가 또 레코드를 저희가 갱신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저희가 내게 됐고요. 그 당시에 이제 김용훈 교수, 김성진 학생이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오랜 연구를 해서 한 3년 이상 이렇게 노력을 한 다음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했고요.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상업화의 기준이 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효율로 봤을 때는 상업화 기준이 한 효율 20%를 넘으면 상업화 기준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23%가 넘는 이제 효율을 얻었기 때문에 효율로서는 사실 지금 있는 OLED나 QLED나 이런 거에 못지않은 그런 효율을 저희가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물질 혁신으로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전해야 될 과제는 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업화를 위해서는 대면적화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또 대면적화를 곧 이렇게 제가 하게 됐고요. 그래서 한양대에 있는 김용훈 교수, 지금 박준호 학생, 김성진 학생이 또 열심히 또 노력해가지고 그 이런 이제 대면적으로도 고효율을 낼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처음으로도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대량 생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업화의 가능성을 훨씬 더 높여주는 그런 결과를 저희가 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저희가 훨씬 더 그 상업화에 훨씬 더 가까운 그 연구 결과를 저희가 내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지금 캠브리지에 가 있는 김수성 박사하고 삼성전자에 가 있는 허정유 박사가 또 열심히 해가지고 저희는 이 연구가 사실은 이제 김수성 박사가 석사 과정 1년 차부터 고생해서 박사 말년차에 연구 결과를 냈던 그런 엄청 오래된 그 연구의 결과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9년의 어떤 그 개인 과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 개인 과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랜 난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 컨셉을 잡고 결국에는 저희가 그 오랜 기간을 견뎌가지고 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 학생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오랜 연구의 터널을 겪고 이제 이런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업화되기 위해서는 이제 효율도 높아야 되고 수명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희도도 엄청 좋아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세 박자를 맞추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효율이 약 한 29%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명도 기존에 있는 것 대비해서 한 100배 정도 더 좋아져 가지고 한 3만 시간 정도의 수명을 저희가 얻게 되고, 그 다음에 희도도 저희가 47만 칸델라라고 해서 제가 OLED를 25년 동안 연구를 해왔지만 한 번도 제가 OLED에서 47만 칸델라를 얻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저희도에서 저 전압에서 그 고희도를 얻는 거는 처음으로 저희가 페로스카이트를 하면서 저희가 얻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가 연구를 하게 될 때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물질이 뭔가, 그다음 이 연구의 어떤 펀더멘탈이 뭔가, 그다음에 그 본질이 뭔가를 세팅한 다음에 그걸 줄기차게 저희가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연구를 할 때 우리가 맞닥뜨리는 거는 이제 기존의 어떤 상식과 맞닥뜨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2015년도에 사이언스에 내기 전에 우리 이제 방망물리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의 그 상식은 그 우리가 디펙트를 적게 하기 위해서는 그레인 바운더리는 작게 만드는 게 좋다라는 게 상식입니다. 그러면 그레인은 크게 만드는 게 상식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쩌면 상식이기 때문에 그 상식은 태양전지에 그대로 적용돼서 굉장히 고효율의 태양전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상식에 입각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다 보면 물리적 한계에 항상 봉착을 하게 되죠. 그 물리적 한계는 뭐냐면 이제 그 일렉트론 홀이 있으면 일렉트론 홀이 이제 재결합을 하게 되는데 그 재결합을 할 때에 그 하기 위해서 이게 바인딩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됩니다. 엑시톤이 바인딩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바인딩이 돼 있는 그 결합 에너지가 그 35 밀리엘렉트론 볼트입니다. 그러니까 30에서 35 밀리엘렉트론 볼트인데 우리가 상온에서 공기의 에너지는 26 밀리엘렉트론 볼트예요. 그러면 약간의 서멀 플럭추에이션만 일어나도 이런 일렉트론 홀에 결합되어 있는 콜로미칼리 바운드되어 있는
정전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일렉트론 홀의 바인딩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지가 분리되는 건 용이하지만 결합이 돼서 발광이 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 페롭스카이트 재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상온에서는 발광을 잘 할 수 없고 극저온에서만 발광을 할 수 있는 재료로 그렇게 알려져 왔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방막 물리에 관련되어 있는 지식을 활용을 해보면 디펙트를 작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레인을 크게 만들고 그레인 바운드리를 작게 해서 디펙트를 적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상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원리에 입각한 상식을 가지고 있죠. 그런 상식을 깨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카운트 인투이티브하게 우리의 어떤 직감과는 반대되게 그레인 사이즈를 작게 만들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네. 이제 방막 물리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펙트를 작게 하기 위해서는 그레인 사이즈를 키워야 되는데, 저희가 방막 물리의 어떤 이론을 계속해서 따르면 그 기존의 어떤 난제가 그 액시톤 바인딩 에너지가 굉장히 작아가지고 생기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엑시톤에서 이게 차지로 이렇게 해리가 돼가지고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면 이 공간을, 일렉트론 홀의 공간을 아주 작게 가두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레인 사이즈를 굉장히 작게 만드는 방향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어떤 게 생기죠? 그러면 그레인 바운더리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디펙트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저희가 이 그레인 바운더리를 유기 반도체 물질로 다 채우면 디펙트 힐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가서 저희가 이런 거를 이제 극복해서 2015년도에 저희가 이제 아까 보여드린 바와 같이 이제 여기에서 사이언스 논문을 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 논문을 냈을 때 그 8.53% 정도가 나왔었는데, 이거는 이제 5%만 정도만 넘으면 인광 OLED 정도에 해당하는 이제 효율이다 해서 굉장히 그때 큰 이제 주목이 됐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근데 이제 2022년도에 저희가 논문을 낼 때는 물질이 바뀝니다. 저희가 인슈츠 코어쉘이라고 그 디펙트 힐링도 하면서 코어를 이렇게 쌀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이런 수명 한계도 상당히 많이 극복을 하면서 효율, 그다음에 밝기까지 저희가 해결했던 그런 건데요. 근데 이걸 이제 저희가 조금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 생각을 저희가 9년 전에 했습니다. 이 물질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생각을 9년 전에 했고 특허도 내고 그렇게 했는데, 그만큼 이 정도까지 오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를 저희가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조금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어두운 터널이 길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YTN에서 취재를 했습니다. 소재로 주목받는 페로브스카이트 발광 소재 수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서울대 연구팀은 페로브스카이트 결정을 수십 나노미터 수준까지 쪼개고 작은 분자들로 둘러싸는 새로운 공정으로 페로브스카이트 나노 입자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공정으로 발광 소자를 제작한 결과 구동 시간이 약 3만 시간, 발광 효율이 이론상 가능한 최대 수준인 28.9%로 가상 증강현실 기술이나 모바일 기술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는 특수한 결정 구조를 가진 신소재로 발광 수자로 만들었을 때 색순도가 뛰어나고 전기적 특성이 우수한 데다 저렴해서 디스플레이 소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많은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사실 이 분야가 이제는 좀 이제 성숙 단계로 접어들면서 이게 많은 이제 연구 논문들이 이제 중국이나 다른 해외
에서 이렇게 많이 발표를 해서 컴페티션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열심히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세계적인 어떤 그 기조에서 너무나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나를 고민을 할 때 우리 정통적으로 가는 방향이 있고 약간 언컨벤셔널하게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정통적으로 가는 방향도 계속해서 가야 되지만 저희가 언컨벤셔널하게 가는 방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이제 유기 OLED나 뭐 이런 부분하고 하이브리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런 OLED하고 하이브리드 텐덤이라는 거는 이제 OLED와 페로스카이트를 적층을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 그 발광 타입에 대해서 저희가 장점을 더 이렇게 강화시킨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이것을 그 저희가 그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 논문을 내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냥 결합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난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발광을 가지고 있는 그런 타입을 적층을 했을 때 굉장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차지 밸런스라든지 옵티컬 캐버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조절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다른 타입에 있는 그런 발광 다이오드를 우리가 결합을 할 때는 그냥 결합만 한다고 해서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조절하기 위해서는 그 텐덤 디바이스 내에서 차지 밸런스와 그다음에 옵티컬 캐버티를 잘 조절해야지만 될 수 있는데 그때 저희가 조절을 할 때 텐전 구조 내에서 이렇게 옵티컬리 벨리스러운 그런 구조가 나올 때 그런 구조에서 굉장히 우리가 모든 장점을 다 좋게 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과학적으로 발견해 가지고 저희가 또 논문을 게재하고 굉장히 높은 효율과 수명을 저희가 보고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저희 연구실에서 어떻게 보면 또 하는 다른 프로젝트의 일이 있는데요. 그 일은 뭐냐면 그 유기 인공신경이라는 개념의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LED를 하는 사람인데 그 유기 인공신경을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런 그 도전 스토리를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싶다라고 해서 준비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바이오 일렉트로닉스 관련돼 있는 아무런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단지 저희 연구실에서 플렉시블 일렉트로닉스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유기 나노 섬유 고분자를 저희가 전공을 했기 때문에 유기 나노 섬유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3D 네트워크를 만든 다음에 우리가 전자소자를 만들게 되면 우리가 이 인공 뇌와 같은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겠냐는 단순한 상상력으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시작을 하게 됐을 때 당시는 이게 뉴로모픽 분야가 이렇게 AI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이제 뭐 그 많은 이제 주목을 받지 못하던 시절에 저희가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인공 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그 뇌에서 시냅스와 뉴런이 필요하게 되는데 저희가 시냅스를 먼저 흉내내고 그 다음에 뉴런과 합쳐가지고 nerve를 만들자 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런 연구들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이번에 저희가 네이처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에도 논문을 내게 됐고요. 예, 근데 연도가 좀 잘못 나와 있네요. 2023년에 나간 논문인데 연도가 좀 잘못 나와 있고요. 2018년도에 저희가 사이언스 논문을 냈고 2023년도에 네이처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냈고 그 사이에도 저희가 사이언스 자매지에 이런 뭐 로보틱스용 뭐 그 이런 여러 인공 신경들을 저희가 발표를 했었고요. 그래서 2016년도에 저희가 발표했던 이 논문이 사실상은 저희가 이것을 시작하게 된 계기의 논문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런 파이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뇌의 nerve들을 흉내낼 수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스케치가 이렇게 논문으로 저희가 가게 됐고, 그리고 저희가 어릴 적 우리가 개구리 뒷다리를 이제 배때리로 움직였던 그런 경험처럼
저희가 이제 이런 그 카크루치, 우리가 바퀴벌레, 죽은 바퀴벌레 다리를 저희가 인공신경으로 움직여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인공신경으로 이런 그 곤충의 다리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3년도에 저희가 이제 어떤 척수 손상이 있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지를 위에 이제 매달아서 그다음에 트레드밀에 올려가지고 저희가 이런 이제 잠깐만요. 트레드밀에 올려서 이렇게 걷게도 만들고 그다음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뛰게도 만드는 그런 연구 결과를 저희가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흔히 신경 손상으로 마비된 신체는 회복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국내 연구진이 동물의 마비된 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인공신경을 개발했습니다. 머지않아 사람을 위한 치료에도 획기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척수신경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킨 실험쥐입니다. 감각을 잃고 힘이 빠진 양발. 그런데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씩 내딛던 발이 차차 속도를 내더니 러닝머신 위를 뛰고 다리를 뻗어 옆에 있는 공을 차기도 합니다. 몸에 부착한 인공신경이 마비된 신경 대신 외부 자극을 전달해 다리를 움직이게 한 겁니다. 한미 공동연구진이 개발한 이 기술은 세계 최고 권위의 과학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됐습니다. 손상된 신경을 우회하는 그런 신경의 어떤 경로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생물학적, 의학적 연구에 우리가 공학적 접근법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제공해 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년 전 곤충 실험을 먼저 성공한 연구진은 이번 동물 실험에서는 움직임을 더 정교하게 구현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람에 대한 임상 적용에도 한 걸음 가까워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런 이제 스토리를 학문적으로 저희와 어떤 스토리를 좀 공유해드렸고, 그다음에 나름 이제 그런 이제 그 연구적인 그런 부분에 성취가 있었기 때문에 뭐 저희가 MRS라고 미국에서 제일 큰 이제 재료 학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석학 개원으로 저희가 2020년도에 선임이 됐고, 그다음에 2023년도에 제가 MRS 체어를 하면서 이제 학회를 제가 운영을 해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한림원에서 주는 이제 한국공학상 제가 이제 수상을 하게 됐고, 2023년도에 이제 저희가 경암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석학 디시전스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걸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학생들에게 많이 하는 얘기인데, 요렇게 이제 잘 이제 슬라이드로 옮겨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석학 디시전스이기 때문에 이 디시전스가 의사결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학생분들이 의사결정을 하게 될 때 어떤 걸 고려하면 좋을까, 이런 측면에서 제가 좀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저는 항상 이제 본질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교수로서의 본질이 있고, 학생분들은 또 학생분들의 그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본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러면 학생들도 이제 어떤 자기의 어떤 본질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정체성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고, 그 본질이 이제 자기가 있고자 하는 집단과의 어떤 본질과도 잘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게 잘 일치가 잘 되지 않으면 사실은 자기의 꿈을 펼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소속된 조직이 그걸 또 잘 인정해주고, 그다음에 성장하게 도와주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될 거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질과 정체성에 대한 확립이 됐을 때는 자기가 의사결정을 할 때 뭐를 할 거냐,
뭐 목표도 세우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칠 텐데 그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목표를 세워라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시도되지 않은 것, 분야에서 최초인 것, 그다음에 유행하는 이제 일시적인 트렌드를 따르기보다는 이를 선도하는 연구 주제를 선택해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물론 모든 연구가 다 그렇게 될 수는 없겠죠. 근데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논문은 자기 라이프 타임 동안에 이걸 고려해서 장기간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커리어를 이렇게 결정을 할 때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제목이 이제 공학도는 자유를 꿈꾼다였는데 사실 이제 아까 소도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이제 교수의 자리에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조금 편하지 않냐 혹은 좀 안정되지 않냐 뭐 이런 이제 얘기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연구자로서 교육자로서 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뭐 도전적으로 오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힘든 과정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게 나름대로도 제가 그 학문적인 도전도 있었지만 또 우리 학생을 가르치면서의 또 저 나름대로의 선언했던 목표가 있었던 교육적인 또 목표도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순간순간 저는 이걸 대단히 힘들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럴 때 저는 뭐 그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도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저희가 근데 그럴 때마다 이게 제가 그런 이제 힘든 부분을 끝까지 좀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제가 또 학생들한테 선언한 것도 있고 제가 이런 선언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또 무너지면 학생들이 또 무너질 수도 있고 이런 게 연동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굉장히 힘든 적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고 그게 또 도전하는 목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또 역경도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도 저 나름대로 해서 이제 그 연구자로서의 본질 그다음에 그 교육자로서 본질을 고민해 보면 그게 제가 생각하는 그 본질이란 게 제가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충실함, 책임감에 비롯돼 있는 어떻게 보면 역경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영구적으로는 이제 난제에 대한 도전이고 그다음에 여러 학생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 학생들을 많이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이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연구자를 클 수 있을까를 맨날 고민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학생들하고도 타협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올 때마다 저는 유혹을 느끼고 이걸 타협을 해야 될까 말까. 그러면 나하고의 타협이기도 하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어떤 본질을 이렇게 우리가 세팅을 해놓고 그러면 영구적 난제도 구해야 되고 우리가 학생들 커리어 패스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어떤 난제들이 많은 것처럼 학생들을 키우는 것도 난제가 나름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또 극복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떨 때는 이제 연구적으로도 그렇고 뭐 연구실적으로도 그렇고 학생 교육도 그렇고 잘 안 풀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이런 거를 극복해야지 하면서 또 무거운 걸음을 또 걷고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어두운 터널은 길면 길수록 우리가 느끼는 자유함에 대한 어떤 그런 거는 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뭐 성취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이제 긴 터널을 통과하는 그 과정이 이제 역경을 통과하는 과정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끝에 우리가 한번 통과했을 때 95% 이상의 역경이 있고 단 5% 정도의 어떤 자유함을 느끼는 게 연구자의 삶인데 연구자의 삶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자유함 그 한 번을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연구자적인 그런 자유함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저도 사실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이게 저희도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다양한 이제 학생들 있다 보면 내가 학생들을 망치는 건 아닐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혹시나 그러니까 아니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많은 이제 시행착오와 어떤 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는 이제 요즘에는 뭐 카더라 뭐 제가 이제 얘기를 많이 하면 이제 요즘에는 사실 조금 뭐 하여튼 그런 거를 좀 지향하기 위해서 제가 글로 이렇게 해서 많이 남겨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자 가이드, 실험 가이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실험을 뭐 잘하기 위해서 뭐 자기가 챙겨야 할 3가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이제 해서 그것도 많이 모아져 가지고 지금은 학생들이 다 읽기도 버겁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읽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순간순간마다 제가 생각나는 거를 계속 이제 말로 이렇게 전달해 보면 학생들이 피곤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이제 글로 남겨서 이제 이게 학생들한테 이메일로나 카톡으로 계속 생각날 때마다 정리해서 이제 주고 그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제 연구를 잘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나가서 좋은 사회인으로 기여를 하는 부분에서는 둘 다 이런 어려운 훈련의 과정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사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이렇게 조금 자기가 매누버 이렇게 핸들링이 되고 운전이 될 때, 그때가 우리가 조금의 이제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그 초보 운전자의 마음처럼 우리 대학원생도 자유함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것처럼 저희는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좀 어렵지만 이제 대학원생들이 사실은 이제 5년 뭐 이런 기간 뭐 3년에서 뭐 5년 이런 기간에 뭐 뭔가 큰 성취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도 학생들도 터널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과정이 거의 맞아 떨어지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있는 학생들이나 뭐 이런 분들도 실제로는 이제 이런 과정을 겪어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많은 자유함을 얻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자유함이 이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자유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자기가 이제 학문적으로 느끼는 그 성취에 대해서 그 터널을 통과했을 때 느끼는 그 자유함이 있을 수 있고, 그게 또 다른 사람들한테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느끼는 보람으로 인해서 자기가 느끼는 어떤 그런 자유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영역을 조금 더 넓혀가지고 글로벌하게 나갔을 때 자기가 조금 더 기여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느끼는 보람으로 인한 그런 그 자유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교육자로서는 또 뭐 지식과 혁신의 자유, 그다음에 교육적 자유, 이런 자유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교육적인 자유는 제가 보면 자기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자기가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책임을 못했을 때 느끼는 이제 죄책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자로서의 죄책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이런 좀 본질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또 새로운 좀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교원 창업을 해가지고 아까 뭐 잠깐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는데, 제가 이제 교원 창업을 해가지고 이 디스플레이의 페롭스카이트 디스플레이의 상용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대기업, 기업, 해외 기업하고 저희가 이제 상용화를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올해하고 작년에 저희가 그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 CES에 저희가 전시를 했던 사진이고요. 저희가 태블릿하고 TV를 저희가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연구자로서는 나름대로 이 2가지 분야를 계속해서 추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페롭스카이트는 이제
저희가 QLED 지금 있는 QLED처럼 이제 그 컬러 컨버전 타입으로는 뭐 가까이는 한 2년 이내, 길게는 5년 이내는 상용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발광 타입으로는 짧게는 5년, 길게는 한 10년 이내에 상용화를 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저변이 확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인공신경 분야는 사실은 제가 이 상상력으로 시작한 분야라 가제가 아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분야는 그래도 제가 인류의 어떤 건강하고 이게 편리한 삶을 위해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이제 인공신경에 관련되어 있는 연구를 계속해서 저희가 연구를 할 생각이고, 짧게는 이제 저희가 뉴로노모픽 로보틱스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인공신경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의학이나 뭐 생물학에서 못했던 그런 난치병들을 저희가 공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10년의 기간에는 이런 부분을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20년 정도의 기간에는 이제 인공신경이 상용화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도자로서는 이제 제가 세계 그 정상급의 학자를 배출하는 것을 좀 목표로 하고 있고, 그다음 우수한 여성 및 외국인 연구자 양성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가를 배출하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제 교육자로서는 피넬 정신의 전수를 좀 저희 연구실 이름이 피넬입니다. 그래서 피넬 정신이라고 맨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실은 이제 인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재상은 사실 뭐 연구를 잘하냐 못하냐 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첫째는 이제 리더십을 갖춘 인재, 참여형 인재, 그 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하는 인재, 태도가 좋은 인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2019년부터 이제 대학원생들하고 회식도 하고 학회도 가고 해서 좋은 추억을 많이 남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그 학회 뭐 갔던 스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교육자로서는 이제 지금 16년 차 됐는데요. 그래서 그 사이에 제가 박사는 11명을 배출했고 박사 연구원 6명을 배출했는데, 현재 이제 한국하고 이제 중국에 교수를 하고 있는 인원이 약 10명 정도 됩니다. 이제 한국은 이제 카이스트에 2명이 있고 한양대 2명, 그다음에 강주과학기술원에 1명 있고 숭실대학교, 그다음에 뭐 이렇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중국의 난카이, 배향 이렇게 대학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의 연세대학교하고 이제 이게 겸직 교수로 있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 그 외에도 이제 그 삼성전자나 삼성에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종합기술원인데 많이 가 있고, 포닥도 지금 4명 가 있고요. 석사는 12명을 배출해서 대부분 다 뭐 좋은 기업에 좀 취직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마치면서 제가 동영상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대학원 교육을 1,500m 쇼트트랙 경기하고 저희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할 때는 꽁지로 가다가도 나중에 이제 3바퀴 정도가 남았을 때 어떻게 도느냐를 한번 보시지요. 그러니까 3바퀴 정도를 돌 때 자기의 이제 실력이 나오죠. 그러면서 자기가 끝까지 선두를 지키면서 이렇게 해서 금메달을 따는 순간이 나오게 됩니다. 예. 예, 마지막 바퀴에서 선두를 지키죠. 우리나라 선수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좀 일찍 가는 학생도 있고, 뭐 논문이 일찍 나오는 학생도 있고, 논문이 늦게 나오는 학생도 있고, 그다음에 박사과정 때는 훈련을 잘 받았는데 생각보다는 이제 자기가
조금 덜 만족하는 그런 결과를 얻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이 스토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연구자로 사는 삶이 어떻게 보면 이런 쇼트트랙 1500m 경기하고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 처음에는 이제 누가 금은 동메달을 딸지 아무도 모릅니다. 10바퀴를 돌 때도 모르고 꽁지로 가는 일 때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제일 꽁지로 가는 것 같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경기를 하는 와중에 절대로 반칙을 하면 안 된다고. 제가 1등을 하게 됐을 때 자기가 반칙패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누가 금은동을 딸지는 그거는 해설자가 알고 감독이 알고 있다고. 왜냐하면 누가 가장 훈련을 많이 받았는지는 알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잖아요. 시청자는 잘 모르죠, 그죠? 누가 잘 훈련을 잘 받았는지. 결국은 마지막 3바퀴를 돌 때 자기가 훈련받았던 거가 자기 실력으로 나가가지고 그 전략대로 이렇게 나아갔을 때 좋은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훈련을 잘 받는 그런 과정이 나는 오늘도 발전했다. 아무런 결과는 없지만 오늘 하루 수고했어. 오늘 오늘 또 나는 발전했다. 그리고 내일도 한 걸음 또 걷는다. 또 오늘도 발전했다. 이런 마음으로 가다 보면 우리가 많은 훈련이 돼 있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원하는 그런 위치에 가 있을 때 자기들이 이런 쇼트트랙 경기와 같은 그런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 그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그 피넷 스피릿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뭐 저도 많은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고민해야 되고 올해는 어떤 슬로건으로 지내야 될까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가 2014년부터 제가 이게 한 해마다 슬로건을 한 해가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년 메시지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키워드로 뭐 간절함, 감동, 이미지네이션, 도전, 비상, think big, think different, self confidence, consistency, sunshine, seed. 올해는 seed. 그러니까 뭐 그런 이제 올해는 이제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 씨앗을 많이 뿌리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씨앗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이제 이런 슬로건을 제가 우리 랩 그 퍼머넌트 슬로건을 저희가 22년에 저희가 슬로건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Think Big and Different, Stay Confident and Consistent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크게 생각하고 남들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그 생각이 옳다고 믿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좀 힘들고 그러더라도 끝까지 밀고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유, 어마어마한 think big, think different. 어려운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너무 좋은 선생님 만난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한테 큰 박수 한 번 더. 아유.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평상시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뭐 전공 분야는 조금 지겹고 외에 걸 하여튼 질문이 있으시면은 한번 질문해 주실래요? 예. 예. 일어나시죠. 예. 예, 본인 소개하시고요. 네, 전 이태규심 연구실에서 이제 석박과정 통합 5년차 하고 있는 김관영 학생입니다. 일단 매번 옆에 계시는데 이렇게 발표로 들으니까 되게 다시 좀 새롭게 전반적인 내용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되게 재밌었고 발표 감사합니다. 제가 되게 궁금한 것이 원래 올레드 분야에서 집중을 하셨었는데 뭐 폴리머 올레드나 다른 LED 분야에 집중하셨었는데 그 나노와이어랑 이렇게 바이오 분야로 이렇게 트랜지션하는 과정에서
왜 나노와이어를 선택했고 이렇게 바이오 쪽으로 갑자기 생각을 하게 되신 건지. 왜냐하면 LED랑 이건 되게 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갑자기 그 생각이 이렇게 번뜩 나신 건지 그 스토리가 좀 궁금합니다. 예. 네. 예. 굉장히 이제 이런 질문을 제가 학회에 가면 그 갓 시작한 저 젊은 조교수분들이 좀 많이 질문하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연을 할 때 이제 대학원생들도 질문하는 부분이지만 굉장히 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약간의 이제 인투이션, 그다음에 예측력 뭐 그런 걸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사실은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 부분에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이제 무슨 그 어떤 그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넓게 보는 그런 부분이 있다가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근데 나는 이제 유기 반도체를 하는 사람이다, 고분자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 정체성과 이제 자기 엑스퍼티즈, 자기 전문성에 기초해 가지고 내가 뭘 기여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거는 이건 누가 하고 있느냐, 누가 안 하고 있으면 내가 뛰어든다. 그런 관점에서 이게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이제 그걸 이제 선택하게 될 때 우리 지금 우리 연구실에서 맨날 가르쳐주는 7대 3의 법칙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 7대 3의 법칙에 기초해서 내가 지금 현재 가장 잘하고 있는 거는 7에 집중하고 앞으로 내가 잘하고 싶은 거는 3에 집중해라. 그래서 항상 그 3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상력으로 그러니까 지금 막 집중하는 그런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컴페티션이 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좀 급박하게 돌아갈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지만 3에 해당하는 부분은 내가 너무 상상력의 자유를 돌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밸런스를 7대 3의 밸런스로 유지하려고 하면서 그 인공신경을 찾아낸 거가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예. 만족합니까? 그래요? 주로 우리가 아니 쓰는 학생의 질문은 터널을 뚫어서 나올 것 같은데 새로운 터널을 자꾸 뚫으니까 그죠? 그죠? 너무나 가지를 너무 많이 치는 그죠? 터널 개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아마 그걸 말씀하시는 거로 내가 조금 비유했습니다. 그죠? 예, 터널.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예예. 두 분이 짜고 오셨나? 옆에 앉으셔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태우 교수님 연구실에서 석박 통합 3년 차로 이제 연구 진행하고 있는 대학원생 박찬율이라고 합니다. 먼저 교수님께서 이것저것 항상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가 뭐 지나치는 것도 많이 있고 놓치는 것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약간 정리된 걸로 보니까 확실히 좀 더 와닿는 것 같고 좀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많이 하시는 거지만 그리고 오늘 주제였기도 하지만 좀 그 터널이라는 게 어찌 보면 저희는 어느 정해진 기간 내에 성과를 내야 하는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하나의 과정 훈련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터널이 언젠간 나오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자꾸 멀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교수님께서도 혹시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거랑 별개로 좀 최근에 굉장히 궁금했었던 거는 교수님께서 어떻게 계속 어떤 원동력을 갖고 새로운 걸 계속 시작을 하려고 하시는지 좀 그 두 가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나도 이제 사실 교육자로서 살게 된 삶이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근데 나도 아까 얘기했지만 인간은 참 나약한 존재라서 우리가 뭐 굉장히 우리가 종교적으로 굉장히 뭐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인들 분들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고 저도 굉장히 나약한 인간 중에 한 사람이고 학생들 보기에는 굉장히 좀 되게 강하다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저도 나약한 인간이고 그래서 저 아까 얘기했지만 어두운 터널을 뚫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사실 동료 의식입니다. 가족 그다음에
연구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아까 사이언스 논문을 얘기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학생들이 그 사이언스 논문 했다고 했을 때 그 해외에서 어떻게 보면 그 인터넷으로 들리는 해외에서 넘어오는 그 학생들의 그 한화하는 목소리가 잊을 수 없다고 얘기한 것처럼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컸던 기억이지만 작은 기억은 뭐냐면 이제 학생들 눈빛을 볼 때가 내가 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굉장히 하고 싶은 눈빛이 있고 그러면 여전히 내가 너무 나도 힘든데 그러면 좀 나도 힘들지만 한 걸음을 좀 가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료의식이죠. 학생이랑 나랑 교수와 학생으로 만나겠지만 내가 힘들 때 학생이 도움이 되고 학생이 힘들 때 내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어떤 터널을 통과할 때 어떤 동반자적인 게 아닐까. 그러니까 학생들도 어떻게 보면 교수님이 지금 힘드신 것 같은데 하시네 이러면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너무 힘든데 학생이 눈이 초롱초롱하게 있고 막 간절하게 이렇게 있는 그 눈빛을 보면 내가 해야 되겠다. 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그 새로운 일을 어떻게 계속 이렇게 하시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내가 좀 왜 그럴까 나도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일 좀 벌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는 상황이라. 다른 질문은 연구실 가서 하시고요. 예.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듣는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는데 우리 남자들은 네. 뭐 여자분들도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커리어 디시전은 이제 사모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방금 학생들의 눈빛을 이래 본다고 하시는데 사모님 눈빛은 정말로 보시는지 아니면 회피하시는지를 이태호 선생한테 내가 그걸 답을 듣겠다는 게 아니고 이게 사모님이 오셨습니다. 사모님을 통해서 이태호 선생도 집에서 사모님 눈빛을 파가고 있는지 저 사람이 정말로 바깥에서는 저런데 왜 집하고 이렇게 다를까라고 말씀하실 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 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사모님. 네, 안녕하세요. 이태우 교수 아내입니다.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여러 가지 발표를 하는데 뭐 비하인드 스토리나 이런 것 좀 말씀에 한마디 해달라고 하셨을 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 제목이 공학도는 자유를 꿈꾼다였는데 사실 이 제목보다는 이태우 교수가 오늘 발표하기에 적합한 제목은 나는 아직도 꿈꾼다가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태우 교수하고 이제 안 지가 20대 초반부터 알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제가 보는 이태우 교수는 굉장히 꿈꾸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때 초창기에 아마 제가 꿈이 뭐야? 라고 물었을 때 훌륭한 연구를 하고 싶다? 훌륭한 연구자가 되고 싶다는 말을 해서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많이 얘기하는 거는 뭐 직업이나 어떤 직업을 얘기하는데 훌륭한 연구를 하고 싶다는 얘기는 좀 굉장히 인상 깊은 말이었고 근데 또 제가 막상 그런 이 사람의 여정을 같이 해보는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아마 그 훌륭한 연구라는 꿈을 향한 그런 가치를 향한 모든 결정들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훌륭한 연구를 하기 위해 제일 좋은 공간이 어딜까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 시점에 뭐 세계 아주 베스트 연구구를 가서 연구를 한다든지 지금 그리고 또 뭐 연구 주제를 찾는 데 있어서도 훌륭한 연구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융합을 한다든지 뭐 그런 도전들을 많이 하는 거를 보면서 결국은 훌륭한 연구를 하고 싶은 그 여정이 아마 이 사람을 제일 끌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봤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
예, 프레젠테이션은 진정성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그런 과정을 이제 쭉 하면서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어떤 것들이 지금도 어떻게 계속될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고요. 저도 배우자로서 매번 느끼는 궁금증이거든요. 사실 지칠만도 하고 힘들만 한데 그 여정이 계속되는 것이 그리고 더 커지는 것에 대해서 항상 이제 궁금했는데 사실은 이제 오늘 여기 와서 또 프레젠테이션 듣고 또 질문하는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것은 아마 여기 같이 계신 우리 학생분들 때문이 아닐까. 학생분들이 가지고 계신 꿈들 그런 것들과 같이 더해져서 아마 더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여정을 같이 해주시는 여러 학생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여정이 서로 힘들지만 숲처럼 이어져서 앞으로 계속 잘 진행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석학거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태우 교수님께서 새로운 꿈을 찾아 나가실 때 여러분들께서 큰 도움도 되고 해주셔야 될 거니까 그걸 응답하는 차원에서 큰 박수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